여러분 이번에는 한자 성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촌장의 태도와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 여러분 이강백이라는 작가가 쓴 파수꾼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는요 파수꾼 1, 그 다음에 파수꾼 2, 그리고 파수꾼 3, 그리고 촌장, 그 다음에 마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촌장입니다. 촌장은 거짓을 알려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리떼거든요. 그래서 촌장은 이리떼가 나타나는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 1, 파수꾼 2는 모두 그런 촌장에게 부역하는 사람이죠. 촌장에게 부역하여 거짓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파수꾼 3은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은 촌장의 거짓말에 속는, 즉 민중을 말하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 바로 파수꾼 3입니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얘야, 이리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즉, 마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촌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 즉 자신이 행동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난 질서,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 이리때가 났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촌장의 태도는 말도 안 되는 억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논리,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따라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견강부회 또는 아전인수. 자, 내 돈에 물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즉 무엇을 나에게 이롭게 함. 그래서 견강부회.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견강부회, 결국 아전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의 질서를 위해 따라간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아전인수, 견강부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 1번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윗사람을 농락함의 뜻입니다. 그 다음 조이불망. 낚시는 하되 불망, 그물은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낚시를 해서 조금씩의 물고기는 잡되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음의 뜻입니다. 3번이 견강부회, 3번은 격화소양입니다. 격화, 즉 신발을 사이에 두고 소양, 가려운 곳을 긁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는데 신통치 않음의 뜻이겠죠. 4번이 견강부회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의미가 다른 한자어는 면종복배, 면종, 겉으로는 종, 따르면서 복배, 속으로는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화뇌동, 솥과, 부화뇌동은 줏대 없이 행동함이죠. 그죠? 사람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것을 부화뇌동이라고 해요. 줏대 없이 행동함. 그 다음에 구밀복검 역시 겉과 속이 다름이고요.
자, 구밀, 겉으로는 구, 입으로는 밀, 달콤한 꿀을 내뱉으면서 복검,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소리장도, 속으로는 소, 자, 리, 겉으로는 소, 웃으면서, 장도, 칼을 감추고 있다. 역시 같습니다. 구밀복검, 연종부회. 하지만 부안해동은 뜻이 다릅니다.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일 있을 한국 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의 감독이 예전에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형만한 아후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면 아우가 형보다 낫다는 말이 맞을지. 그럼 자, 아우가 형보다 낫다. 자, 그럼 뭐야? 후생 가외. 후생, 즉 뒤에 태어난 사람이 가외, 가히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청출어람이 되겠죠, 그죠? 자, 1번은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과의 사귐이 되겠고요. 친한 친구 사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지간, 자, 개와 원숭이의 사이, 즉 사이가 좋지 않음의 뜻입니다. 4번은 초록동색, 즉 같은 뼈끼리 서로 친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3번 청출어람이 정답입니다. 후생가외 같은 말입니다. 후생, 즉 뒤에 태어난 사람이 가히 두렵다, 즉 후배가 선배를 능가하다의 뜻입니다. 정답 청출어람이었습니다. 5번 다음 중 불법에 귀의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필부, 자, 평범한 사내와 부녀자를 말합니다. 초동급부, 나무하는 아이와 물 깃는 아낙네입니다. 그 다음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고 아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선남선녀, 착한 남자 착한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에 귀의한 남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주에게 환관이 있는 것은 노비의 역할을 위해서고, 조정에 신하가 있는 것은 사우의 역할을 위해서다. 노비에게서 구할 것은 심부름이고 사우에게서 구할 것은 도덕이다. 즉 신하는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노비는 자신의 주인이 기뻐하고 노여하는 것을 엿보아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하고, 자, 알아야 현명하다. 그 다음에 사우이면서 자신의 군주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신하, 즉 마땅히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 할 신하이면서도 자신의 군주가 기뻐하고 노여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비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줏대 없이 행동함.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된다? 부한해동이죠. 마땅히 사우로서 행동할 것을 하지 않고 노비가 행동할 것을 따라하니까 부하뇌동, 줏대 없이 행동함이 뜻이 되겠습니다. 1번은 노심초사, 즉 마음에 힘을 쓰고 속을 태운다는 뜻이고요. 3번은요 유유상종, 즉 같은 것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4번 면종복배, 겉으로는 따르면서 속은 배신한다의 뜻이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는 무엇에 모질고 차가움이 있다. 자, 무엇일까요? 쓸쓸한 화면에 여백이 많아 겨울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허름한 집 한 채와 나무 4그룹뿐이다. 옛적 추사 문전에 버글거렸을 무사람들의 모습은커녕, 아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옛적에 추사가 살아있을 때는 버글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 한 채와 나무 4그룹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말 죽은 데는, 참 죄송합니다. 정승집, 말 죽은 데는 사람이 가도 정승 죽은 곳에는 사람이 안 간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속담이거든요. 즉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지만 권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염량세태, 즉 뜨거움과 차가움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사 인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염량세태가 적절하겠습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이 되겠고요. 사면초가 사면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주3, 모4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란 얘기거든요. 결국 얕은 수로 남을 속임의 뜻입니다. 그 다음 자, 미추신 마이의 뜻이 다른 것은 마이 동풍. 자, 말 귀의 귀. 자, 봄바람입니다. 즉 어떤 말을 해도 그냥 흘려버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은 말이 되겠습니다. 마는 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려가며 산을 본다. 즉 어떤 일을 대충대충 하면 뜻이니까 역시 말입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역시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 탕마는요, 이때 마는 절차, 잘라내고, 차는 갈고, 그 다음에 탁은 쫀다는 얘기입니다. 쫀다, 쪼고, 그 다음에 마는 이게 갈맞자입니다. 그래서 갈고, 깎고, 쪼고 해서 옥을 빚는다는 뜻인데요.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음의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마의 뜻이 다른 것은 나머지는 모두 말을 뜻하고 4번만 갈, 맞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중 사자성어가 뜻이 다른 하나는, 자, 상마지교입니다. 상마지교. 여러분, 상은요, 이게 뽕나무입니다. 마는 이게 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뽕나무와 삼밭을 친구 삼아 지낸다, 즉 자연을 벗삼아 지낸다 이 뜻이고요. 문경지교, 목을 베줘도 좋을 만한 사귐. 교칠지교, 악교와 풀 같은 사귐, 악교와 칠 같은 사귐입니다. 즉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 금난지교, 금과 난초처럼 향기로운 사귐.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입니다. 모두 친한 친구인데요. 1번 상마지교만 자연을 벗삼아 지내다의 뜻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고사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백이 촉당의 성도에서 자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백은 학문에 매진하기 위해 집을 떠나 상의산으로 들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냈다. 그러나 낭만주의자 이백에게 그런 생활이 마음에 맞았을 리가 없었다. 하루는 학문의 실증이나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다. 도중에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백은 그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부지런히 도끼를 갈며 말했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부작침이라고 합니다. 자, 갈맞자입니다. 갈아서 무엇을? 도끼를 갈아서. 만든다. 무엇을? 바늘을 만들다. 처음에 시작은 어찌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도끼가 뭐가 될 수 있다? 도끼도 바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부작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백은 할머니의 인내심과 노력을 크게 감동하여 발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부작침입니다. 1번 욕속부달, 즉 지나치게 무엇을 빠르게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치부심, 이를 갈고 속을 끓인다는 뜻입니다. 우공이산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리석은 사내가 산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어찌 산을 옮기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산을 옮기겠다는 집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한회동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함이고요. 정답은 5번 마부작침입니다. 11번 괄호 안에 들어갈 고사성어로 적절한 것은,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은 무엇이라는 말이 떠오르도록 달랐다. 겉과 속이요? 어떤 말이 떠오르도록 달랐어요? 그럼 크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비규한. 자, 아비지옥과 규한 지옥입니다. 즉 지옥 같은 참상입니다. 운니지차, 구름, 우는 구름이고요. 니는 진흙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요. 여러분, 진흙은 땅에 있습니다. 즉 구름과 진흙의 차이, 큰 차이죠, 그죠? 즉 천양지차, 천지차이와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은 운니지차의 차이가 떠오를 만큼 달랐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녹이 등천, 노한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다 뜻이 되겠고요. 백난지중, 100가지 어려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1번,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고사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여러 기업들이 상위 5% 고객에게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실제로 모 기업은 지난해 초 VIP 회원보다 상위 고객을 노린 VVIP 회원을 만들면서 매년 동남아 중국 7개 지역 무료 항공권, 9개 호텔 무료 숙박권, 해외 유명 골프장 그린피 무료 등을 서비스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비용 분담의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또 자사 분담으로 제공하고 있던 호텔 숙박권 역시 비용 축소를 위해 3월부터 서비스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회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계가 저마다 지난해 VIP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높은 연회비로 인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 무료 공연을 위한 티켓 구매, 항공권 구입 등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결국 업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VVIP 마케팅을 펼친 것이고 그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던진 그물에 결국 자신이 묶인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1번 견강무회고요. 2번 비육지탄. 여러분 비육지탄은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쓰이지 못한 채 허벅지, 비육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살만 찌는 것을 탄식함. 즉 여러분 요즘 청년 실험 심각한데요. 청년 문제 바로 비육지탄입니다. 청년들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육지탄, 허벅지에 살을 짐을 탄식함. 그 다음 3번이 자승자박이 되겠고요. 4번 화이부동. 화이, 화목함을 추구하나 부동, 같아지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한자성어다.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진퇴유곡입니다. 즉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할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진퇴유곡. 그 다음 2번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3번 목불인견,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입니다. 4번은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 처음에 곡 들어가면 되고요. 곡, 구, 인, 온입니다. 곡, 구. 자, 곡 그리고요 구, 인, 온.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한자성어의 풀이가 잘못된 것은 자강, 불식. 스스로 힘써, 자강, 힘써서 불식,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혼정신성. 혼정, 저물 혼자입니다.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하여 드리고 신, 날이 밝으면 성,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뜻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밤새 고민하여 새벽에 깨달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지록, 위마, 사람을 기만하고 우롱함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윗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함의 뜻입니다. 금난치게, 쇠같이 단단하고 단추같이 향기로운 우정을 말합니다. 등고잡이, 높은 곳에 등 오르려면 잡이, 낮은 곳에서부터, 즉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예문에서 이완의 처지를 반영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이완의 처지. 그럼 자, 이완을 찾아야겠습니다. 변실은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완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채 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 나와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변실은 이완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했으나 이완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이완 대장입니다. 변실 입장에서는 높은 벼슬아치를 바깥에 세워두는 것이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했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다가 야심에서 비로소 손을 즉 이완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완이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의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그럼 자, 이완의 처지는 뭐겠습니까? 자, 이완은 문전박대 당했고요. 그렇죠? 또 좌불안석, 몸둘 바를 몰랐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호가호위. 자,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난치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 위풍당당은 위세를 당당하게 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3번은 자, 우유부단, 즉 끈꼬매짐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호지세, 즉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 중단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4번은 호시탐탐, 즉 호랑이의 눈으로 기회를 엿보다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위풍당당, 역시 위세를 당당하게 하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고사성어와 그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고식지계, 고식. 이 고자가 시험이 고자 또는 잠깐 고자입니다. 그래서 고식, 잠깐 쉬는 계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 임시 방편입니다. 멀리 보고 심사숙고한 계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불간치서,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좋은 책, 즉 불후 명서를 말합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10일 지국. 여러분, 10일, 국화는 9월 9일이 제일 좋은데요. 10일 지난 국화니까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국화가 최고로 개화한 상황이다? 아닙니다. 지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자, 부운 지지, 즉 인생 무상, 일장 춘몽을 말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민간 풍속과 관계가 깊은 것은 민간 풍속입니다. 그때 귀신이 모습을 나타내고 처용 앞에 꿇어 말했다. 제가 그대의 아내를 사모해 오늘 범했는데, 자, 처용갑니다. 즉 역신이 나타나서 누구? 처용 아내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처용은 관용과 용서, 즉 또 초월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누가? 역신이 자신의 잘못을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민간 풍속 뭡니까? 벽사진경, 즉 벽사, 사악함을 피하고 진경, 경축으로 나아간다. 정답은 1번입니다. 견강부해,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 근거로 주장을 강화함의 뜻이 되겠고요. 비육지탄, 청년 실업으로 청년이 능력이 쓰이지 못해 탄식함의 뜻입니다. 사필, 규정, 사필, 모든 일은 반드시 규정, 정의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7번, 정답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사자성어의 풀이로 알맞은 것은 견문, 발검, 견문, 즉 모기를 보고 발검, 칼을 뽑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크게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2번 간담상조, 간과 쓸개처럼 서로 마주보는 사이, 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원, 축녹, 즉 중원에서 축녹, 사슴을 쫓는 뜻입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함을 뜻한다?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양두구육. 자, 양의 머리라고 해놓고 구육, 개의 고기를 대답합니다. 즉 훌륭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속은 변변치 않음을 뜻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한자 성어를 속담으로 바꿀 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당랑, 거철입니다. 당랑, 즉 사마귀입니다. 사마귀가 거철, 수레와 맞서다.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범우선줄 모르는 거고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되겠습니다. 2번 고장난명, 왜 손바닥은 난명, 울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등고잡이입니다. 등고잡이.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여반장, 무엇 같다, 반장, 반, 뒤집다, 장, 손바닥 뒤집기와 같다, 무척 쉽다는 얘기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맞습니다. 그 다음, 자, 4번 권불 10년,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맞습니다. 간어제초.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즉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낀 인형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맞습니다. 모두 맞는데 2번은 고장난명,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가 되겠고요. 철길도 한 번부터는 등고잡이라고 한자성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다음 중 하로 동선과 의미가 서로 대립되는 것은, 여러분 하로 동선은요, 하 여름에 로 화로, 로자입니다. 겨울에 부채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화로, 겨울에 부채 웬 말입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음입니다. 격에 맞지 않음의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각주구검, 즉 배에 새겨서 잃어버린 칼을 구하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더 이상 칼을 찾기 어려워지자 다음에 와서 칼을 찾겠다고 하고 그 칼이 빠진 흔적을 배에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입니다. 그 다음 연못구어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구하다? 물고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어찌 물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역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등록망촉. 자, 녹나라를 얻자 옆에 있던 총나라까지 욕심낸다. 즉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지록 위마,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윗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하면 뜻이 되겠고요. 하로, 자 이게 뭐야? 하갈 동구입니다. 하갈 동구. 하 여름의 배옷, 배옷입니다. 그리고 동구 겨울에 따뜻한 갓옷. 그러니까 이건 격의 맞음입니다. 하갈 동구 격의 맞음. 대립된 한자성어는 정답 5번입니다.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한자성어가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아드님을 얻은 농와지경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와자가 무슨 와자냐면 이게 실패 와자입니다. 꼭 실패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딸을 낳으면 실패를 주고 가지고 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와지경은 딸을 낳은 경축이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농장지경이라고 합니다. 농장지경, 구슬을 낳은 경축이란 뜻이죠. 그래서 농장지경, 즉 구슬장자를 써야 합니다. 2번, 그는 이번에 오래 사귄 친구를 잃는 배가절현, 즉 친구를 잃은 슬픔을 말합니다. 즉 배가가 친구, 종자기가 죽자 거문고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문화 과정에 대한 현재의 격화소양식 대처, 격화소양, 무슨 일을 했으나 근본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발을 사이에 두고 가려운 곳을 긁었으니 시원하지 않겠죠, 그죠? 예. 그 다음 어미두령, 귀를 가리고 귀를 가리고 도령, 방울을 훔치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박경리의 토지 중에서입니다. 길상이는 어쩐지 상현이 도령이 싫었다. 이심전심으로, 이심전심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뜻입니다. 즉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 나를 싫어했다. 그럼 자,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다. 즉 교외별전 심심상인. 염화시중이 무슨 말이냐면요, 염화, 염의 집을 염자입니다. 화는 꽃 화자가 되겠고요. 즉 부처가 꽃을 들어서 시는 보일 시자입니다. 중은 대중중자고요. 그래서 부처가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여줬더니 여러 제자 중에서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부처의 그 의도를 알고 미소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즉 부처와 가섭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 통한 것입니다. 그게 염화시중입니다. 같은 말로 염화미소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격화파양은 아까 격화, 즉 신발을 사이에 두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뜻이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중 한자성어와 속담이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부하, 뇌동,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함이니까요.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가 뛴다. 자, 같은 말입니다. 연목구어는 김치부터 마신다가 아니죠, 그렇죠? 예, 연목구어는 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려 함의 뜻입니다. 아전인수, 제 눈에 물대기가 맞겠습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로벌 TV 시장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셔터 안경식 3D TV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과 손을 잡았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로컬 TV 브랜드인 창홍, 하이어를 포함해 3D TV 연맹 결성식을 가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대적인 기업이 결국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오월동주라고 하죠, 그렇죠? 예, 즉 오너라 월러라는 원수사입니다만 배를 타고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 적대적 관계지만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함. 즉 만수 기업들이 오월동주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유유상종, 같은 것끼리 서로 어울림의 뜻이고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연민한다는 뜻입니다. 과부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사정은 호라비가 알아준다는 뜻과 관계되겠죠, 그렇죠? 와신상담, 즉 섬나무, 즉 가시나무 위에 누워서 쓸개를 씹으며 훗날을 모색한다. 4번 아전인수였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미줄신 단어 표기가 옳은 것은 절대절명 아니고 절체절명입니다. 위기 상황을 말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 다음 삼수갑산 맞습니다. 보통 죽음 또는 지옥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3번 할아버지께서 30년 전 혈혈단신이죠. 홀홀단신이라는 말 잘못된 말이고 혈혈단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라는 말은 없고요. 풍비박산입니다. 바람에 날리고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박처럼 흩어진다. 그 다음에 식구들을 이끌고 그는 고향에서 야밤도주 아니고요. 야반입니다. 즉 한밤중에 반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한밤중이 되겠죠. 그죠? 도주, 도망가다. 밤의 한가운데 도망가다는 뜻입니다. 26번입니다. 한자 성어의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묻는 경찰관에게 용의자가 한 대답은 치인설몽, 어리석은 사람이 설몽, 꿈 얘기를 하는 것에 가까웠다. 즉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다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치인설몽. 그 다음 그 사람은 학식이 뛰어난 데다가 불치하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학자로서 성공할 것이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창피함이 아니다. 자, 학자로서 갖는 좋은 자세입니다. 3번 정훈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뛰어나 천재일우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다. 천재일우, 1000번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좋은 기회라는 뜻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 군계일학, 여러 중에 가장 뛰어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입니다. 돋보임, 군계일학이란 말을 쓰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뿐이지만 마음이 잘 맞아서 경계여구. 자, 최근에 만났지만 오랜 친구 사귐과 같다는 뜻입니다. 역시 적절합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뭐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여러 묘안을 얻을 수 있어. 자, 역시 불치하문이겠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랫사람에게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불치하문, 즉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의외로 여러 좋은 묘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하석상대, 아래뚝배에서 윗돌 괸다. 즉 임시 방편적인 계책을 말합니다. 2번은 후생가외, 후배가 성장 속도가 가히 무섭다는 뜻이고요. 4번 후한무치, 얼굴이 두꺼워서 창피함을 모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한자 성어는 불능, 사기, 종인하고 학자치, 대병이라. 사기, 자, 자기를 버리고 종인, 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학자치, 대병, 학자의 큰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천하지 의리 무궁하고, 천하의 의리는 무궁한데 기, 어찌, 가, 시, 기, 자기만 옳고 이, 비인, 남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한자 성어는 1번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은 창피함이 아니다. 2번 절차탕마, 학문을 부지런히 갈고 닦음입니다. 근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자흑, 검어진다는 뜻이고요. 4번 곡학아세, 왜곡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학자의 가장 큰 병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치하문, 정답 1번, 아랫사람에게라도 자기를 버리고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따라서 28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롭게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김구의 나의 소원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헛된 생각이라고 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해 맡겨둔 이름을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갈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나는 우리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즉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 정저지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닫고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자강불식하기를 바란다. 자, 좁다란 생각, 좌정관천, 그 다음에 제 마음을 부지런히 갈고 닦기를 바란다. 자강불식.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을 쓸진데 30년이 못 돼요. 우리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괄목 상대 크게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1번 괄목 눈을 부릅뜨고 상대해야 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하다의 뜻이고요. 3번 면종복배고요. 4번은 흥망성쇠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미줄친 부분과 맥락이 닿는 한자성어는 자, 미줄친 부분 여기입니다. 바다를 본 자에게 바다 이외의 물은 물로 보이지 않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자, 이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등 동산에 오르니 소노하고 자, 노나라가 작아 보이고 등 태산에 오르니 소 천하라 천하가 작아 보인다. 결국 호연치기 드넓은 기계와 기상 정신을 말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노심초사 마음을 자 끓이고 속을 태우다의 뜻이고요. 3번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건 한판 승부입니다. 4번 초미지급 눈썹을 태울 만큼 급박함입니다. 자, 31번입니다. 어젯밤 11시경 시내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김모 씨가 계산할 때가 되자 갑자기 이렇게 값이 싼 것은 나를 우습게 봐서가 아니냐 하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자,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값이 싸면 좋은 건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1번은 적반하장이 되겠고요. 자, 3번은 소탐대실, 4번은 반면교사입니다. 미주신 부분과 관계된 건 견강부회입니다. 즉 돈이 있는데 값이 너무 싸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견강부회였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32번입니다. 자, 우리 속담을 한문으로 번역한 한역 속담들을 말합니다. 한역 속담. 그럼 자, 1번 등하불명 등잔밑이 어둡다니까 한역 속담 맞습니다. 2번 우이독경 소귀의 경읽기 역시 한역 속담입니다. 하지만 3번 제왕절개는요, 제왕의 절개법을 말합니다. 즉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머리가 너무 커서 그 어머니께서 직접 그 자연 분만을 못하고요 배를 갈라가지고 카이사르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왕의 절개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역 속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자, 그러나 멋멀한 말처럼 지방량이 전체의 25%를 넘으면 문제가 된다. 즉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용이라고 하거든요. 중용. 자, 중용지덕 과유불급 같은 말입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고요. 전화이복 화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옹지마 인생사 기륭화복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34번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과 건곤일척 즉 일생일대의 큰 승부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건 한판 승부입니다. 정답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 그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가난하였어도 견문발검하였기 때문이다. 견문발검 모기를 보고 칼을 뿜다의 뜻인데요. 자, 가난했어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견문발검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강, 불식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견문발검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아서 쇠락한 것을 반면교사 즉 잘못된 행동을 보고 교훈으로 삼다의 뜻입니다. 지난날 일부 정치인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시위소찬 즉 벼슬아치들이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나라의 농만 축내는 것입니다. 35번입니다. 한자성어에서 같은 일이 겹쳐지면 대체로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중 강조의 의미와 관계없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첩첩산중 중첩되고 중첩된 산 깊은 곳을 말합니다. 연연불망 자 그립고 그리워요 잊지 아니하다. 방방곡곡 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곳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4번 유유상종 끼리끼리 서로 어울리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강조의 뜻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강원도 포수 지리산 포수 즉 소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함흥 자사가 되겠고요. 팔방미인 두루 무엇을 잘함이 뜻이겠고요. 항우장사 힘이 샘 그 다음에 파랗고 집안을 바라보은 막대복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신 부분과 의미상 거리가 먼 한자는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한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허장성세 맞습니다. 그렇죠? 예. 허장 겉으로 크게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허장성세. 조령목에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 때 고치다 뜻이니까요. 자주 바뀜의 뜻이죠. 절대 과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합니다. 침소봉대 작은 것을 봉처럼 크다고 부풀립니다. 모두 과장된 것과 뜻이 같습니다. 2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38번 긍정적 사고를 담고 있는 구사성어는 오비 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어떤 것이 공교롭게 맞아 이루어 떨어짐입니다. 긍정과 관계 없습니다. 권토 중래 자 포기하지 않고 권토 흙먼지를 말아일으키며 다시 돌아옵니다. 자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입니다. 수주대토 어리석음입니다. 당랑거철 말도 안 되는 것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역시 모두 부정입니다만 2번만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계된 한자 성어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몸 어딘가가 먹물에 묻히게 되고 즉 검어지고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몸에서는 흙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금묵자흑입니다. 자, 십시일반 작은 것이 합해져서 큰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즉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곡학아세 왜곡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다. 즉 학문의 본령은 진리의 탐구에 있는데 그러한 학문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부정하게 쓸 때를 이릅니다. 그 다음 남가일몽 하룻밤 꿈을 말합니다. 인생은 남가일몽이다. 즉 일장춘몽과 뜻이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자 40번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찰 조직은 협동과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경찰서와 경찰서 그리고 지구대와 지구대 간 업무의 협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일선 경찰들이 협동하고 협력할 때 치안 유지, 질서 안정의 효력을 견제할 수 있다. 즉 협력, 협동,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심 협력 맞고요. 자 1인 불과 2인치라 1인은 2인의 지혜를 넘지 못한 얘기입니다. 협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십시일반 10숟가락에 모여서 한 밥그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협동입니다. 근묵자학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즉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관계없는 것 4번입니다. 41번입니다. 도와줄 사람 없는 외로운 처지 자 고립무원 맞습니다. 2번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태도 자 곡학아세 이거는 여러분 교원영색이라고 하죠. 그죠? 예. 교묘한 얼굴과 행동입니다. 교원영색. 그래서 곡학아세 왜곡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다니까 관계없습니다. 디귿 세상이 몹시 달라져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짐 즉 격세지감 이거 맞겠고요. 4번 가난한 사람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즉 남부여대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다가 토끼가 나무구리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을 보고 그 뒤로는 일을 그만두고 나무 구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연히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치 일반적인 일처럼 생각하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 즉 수 지킬 숫자입니다. 주는 나무 구루터기 숫자고요. 나무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대 기다린다. 무엇을 토끼를 오지 않을 토끼를 기다린다. 어리석음입니다. 자 1번은 자 가장 적은 것이군요. 예, 1번 교주 고술 교주 고술 즉 검은고 기둥과 북의 받침대를 바닥에 붙여놓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융통성이 없음의 뜻입니다. 각주 구검 배의 색에서 칼을 걷다 역시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의 뜻입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4번은 구미 속초 즉 담비의 꼬리를 개가 잇는다. 훌륭한 사람의 뒤를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4번은 관계없습니다. 42번이었습니다. 43번입니다. 나머지와 뜻이 다른 한자 성어는 감납을려, 초동급부, 장삼이 사람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창부수는 남편은 노래하고 아내는 따른다는 뜻이니까요.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뜻입니다.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의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화합하면서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서 야합하지 않습니다. 즉 화합하나 야합하진 않겠습니다. 화이부동입니다. 즉 화합하나 부동, 동일해지진 않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동기상구, 같은 소리끼리 상구, 서로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성이송, 태어날 때는 동성, 소리가 같았으나 자라면서 이속, 풍속에 의해 달라짐을 뜻합니다. 즉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 5월 동주, 자 적과의 동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입니다. 홍길동 씨가 처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홍길동 씨는 내일 열릴 동창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지만 친구들의 성화로 어쩔 수 없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갑작스레 배탈이 나서 도저히 동창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창회에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믿질 않았습니다. 자, 오비일학이 되겠죠, 그렇죠? 예, 까망이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떤 일이 우연히 공교롭게 맞아 떨어짐을 뜻합니다. 간다고 약속했는데 때마침 배탈이 나서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 어떤 일이 맞아 이루 떨어짐. 정답은 2번입니다. 금상첨화, 자 더없이 좋은 것이 되겠고요. 고진감래, 고통을 참으면 기쁨이 찾아온다. 일거양득, 자 일석이조, 한 번에 두 가지를 얻다는 뜻입니다. 다음 46번입니다.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도청, 도설, 길가에 떠도는 헛소문이 되겠고요. 심심상인, 이심전심, 염화, 미소는 모두 마음으로 통함의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김만중의 사시남정기는요. 자 유할림이라는 남편이 누굴 버리고 본처였던 사씨를 버리고 후처였던 누구를 교씨를 이제 정실부인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씨가 나중에 그 자신의 정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유할림을 이제 죽이려는 어떤 계획을 세우죠. 유할림이 뒤늦게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교씨를 폐하고 다시 본처인 사씨를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자 모든 일은 결국 정의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간다. 즉 사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황제는 논공행상을 통해 그의 신하를 벌하였다. 이때는 논공행상이 아니고요, 신상필벌이 되겠습니다. 논공, 자 공을 논하여 상을 주다니까요. 이때는 상을 주는 것과 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상필벌,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못한 사람은 벌을 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맞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산야를 떠들며 초근목피를 가지고 목숨을 연병했다. 맞습니다. 부모를 반포지요 까마귀의 효입니다. 즉 부모를 모시는 효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광은 각고 멸려 몹시 힘쓰이 되겠죠. 그렇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힘을 쓰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번입니다. 다음 상관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회사는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여 이 약의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를 B연구소에 의뢰하였다. B연구소는 이 약이 뚜렷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지만 A회사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받기 위해 연구 결과를 세상에 A회사에게 유리하게 포장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 곡학아세, 왜곡된 항로로 무엇한 겁니까 여러분? 상대방 회사에 아첨한 것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교학성장,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주산부사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거든요. 얕은 수로 남을 속임의 뜻이 되겠고요. 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윗사람을 마음대로 농락함의 뜻입니다. 마지막 58번 문제만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의 표현과 의미상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기억.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북쪽으로 수레를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자 남쪽으로 가면서 북쪽으로 갑니다. 남쪽을 치러 가겠다면서 북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자 자가당착 모순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순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적반하장, 방귀 놈이 성낸다. 전차 복철, 즉 앞에 가는 차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에서 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자 성어
한자성어와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한자성어 또한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300개 정도의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한자성어만 자 도금과 함께 외우시면요. 적어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한자어 중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한자성어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